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3월이 되기 전에는 따뜻한 3월을 기대했었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탓인지 요즘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꽤 춥더라고요. 영상을 지난주에 촬영했었는데 이 영상이 업로드될 시점에는 따뜻해질지 모르겠지만 곧 4월인데 날씨가 이젠 좀 눈치를 챙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1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구로 나와 뒤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중심에 있는 명동역 근처를 산책하려고 합니다. 명동역에 오시면 대부분 명동교저나 명동성당에 가실 것 같은데 칼국수가 맛있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 관광객이 엄청 늘어서 웨이팅이 너무 심하더라. 명동역 근처에는 칼국수 말고도 중요한 역사적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봄날에 가볍게 걷기 좋은 도심 산책 코스이오니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면서 저와 함께 즐거운 산책 되시면 좋겠습니다. 걷다가 오른쪽으로 올려보면 기억의 터라는 글자를 볼 수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뜻하며 벽면에는 그 당시 피해를 당했던 할머니들의 증언을 타일에 새겨 놓았습니다. 촬영하면서 몇 개를 읽어보았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기억의 터는 오늘 산책 중간쯤에 가볼 예정이니 저는 가던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정면에 작은 공원이 하나 보이는데요. 오늘 첫 번째 목적지인 남산예장공원입니다. 남산예장공원은 지상부 공원과 지하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지상부 공원을 먼저 둘러본 뒤 지하공간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때마침 지상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네요. 잽싸게 탑승하겠습니다. 남산예장공원은 과거 조선시대 군사들의 훈련장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통감부가 들어섰으며 군사 독재 시절에는 고문수사를 행하던 중앙정보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아픈 역사 속에서 고립되었던 공간이 남산예장공원으로 만들어져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1906년 통감부 청사가 건립된 후 115년 만에 남산예장공원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오른쪽에는 자네들과 함께 터를 보존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 이 자리는 과거의 조선 총독부 관사 그리고 광복 후 중앙정보부의 자리였다고 하네요. 곳곳에 역사적 터에 관한 설명을 기록해 놓은 덕에 많은 사람들이 남산예장공원이 그냥 일반 근린공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 옆으로는 기억 6이라고 적힌 팻말 뒤로 붉은색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은 기억 6 전시관으로 평일 기준 10시부터 관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기억 6 전시관은 옛 중앙정보부 6국이 있던 자리로 6국에서는 국민감시, 강압수사, 고문 등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던 곳입니다. 전시관에 들어오기 전에 기억 6 건물이 붉은색의 독특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대화하며 성찰하기 위한 뜻을 담아 우체통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기억 6이라는 명칭도 6국에서 따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관 내부는 그 당시 희생되었던 많은 국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현장을 재현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어려서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전시를 보는 내내 희생되셨던 분들의 모습과 아픔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화가 나기도 안타깝기도 한 마음이 한참 동안 가시질 않더라고요. 영화로 보거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막상 실제 장소에서 보고 느끼니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 형님 누님분들은 그 시대를 겪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더 많이 기억하고 알아야 할 역사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남산예장공원을 산책하시면서 기억 6 공간이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억 6 전시관을 나와 본격적으로 예장공원을 둘러보겠습니다. 아직은 푸른빛이 덜한 계절이지만 다음 달만 되어도 예쁜 꽃과 나무가 우거진 멋진 공원이 될 것 같네요. 처음 공원으로 올라올 때 탔던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데크길 산책로가 나 있는데 이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산책로 중간에는 왼쪽에 작은 전망대가 있는데요. 전망은 조금 소소한 편이지만 3일대로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면 멋진 서울타워가 보인다는 사실.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네 인생에서 잠깐 뒤돌아봤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작은 선물 같은, 남산 예장공원은 설립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수경시설에 물이 가득 차서 더 멋진 공간을 즐길 수 있으니 구독자님들 꼭 와보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지하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왼쪽에 이회영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은 10시부터 관람 가능하고 입장료는 무료인 점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이회영 선생을 아시나요? 부끄럽게도 저는 기념관을 관람하기 전까지 몰랐던 분이었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셨는데 놀랍게도 가족분들 모두가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회영 선생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회영 선생의 아버지는 2조 판서까지 지내셨던 당대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재산을 모두 팔아 전 가족이 독립운동에 힘썼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치면 몇 조가 된다고 하네요. 돈도 돈이지만 이회영 선생뿐 아니라 아내 이은숙 선생, 그리고 그의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독립운동에 동참한 가문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2층 전시관에서는 이회영 선생 가족들의 일생과 여성 독립운동가셨던 이은숙 선생에 대한 기록 및 영상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이회영 선생의 가족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뒤로한 채 오로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지, 그것도 모든 가족이 한마음이었다는 것에 놀랍기도 하고 큰 울림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르고 살았던 저로서는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예장공원 산책은 자주 했었지만 사실 저도 이회영 기념관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겸 처음 방문한 것이었는데, 관람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감동을 받은 곳이니 여러분들도 이회영 기념관에 꼭 와보셔서 전시를 보시며 느꼈던 감정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기념관을 나와서 정면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남산 예정공원으로 나와 왼쪽으로 꺾어 직진하겠습니다. 예장공원의 끝에서 좁은 길로 이어지는데요. 이 길을 따라 계속 걷다가 도로와 만나면 왼쪽으로 꺾어 올라가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길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갈림길에서 정면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남산 둘레길로 이어지니 이 점 산책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기억의 터라고 적힌 표지석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명동역 앞에서 보았던 표지판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표지판이 가리키던 기억의 터가 바로 이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억의 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했던 할머니들의 기록이 있는 곳으로, 중앙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동상에 적힌 글자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상이 거꾸로 세워져 있다는 뜻이죠. 이 동상은 고종 황제와 을사늑약을 맺은 하야시 곤스케 남작의 동상으로 옛 한국 통감 관저터인 이곳에 동상을 세웠었는데, 과거 욕스러움을 기리기 위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흩어진 동상 잔해를 모아 거꾸로 세웠다고 하네요. 예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강북에는 생각지 못한 곳의 역사적인 장소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서울 도심 산책을 다니며 느끼는 거지만 어딜 가든 역사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부터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들더라고요. 같은 산책길이라도 숨은 이야기나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무슨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몰라요?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산책 코스 많이 알려드리겠다는 다짐이었고요. 기억의 털을 나와서 다시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서울 유스 호스텔이 나오면 왼쪽으로 꺾어 롯데 택배차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작은 터널을 통과하고 정면에 보이는 큰 터널로 가기 전에 왼쪽으로 꺾어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꺾어 내려가니 남산 서울타워가 엄청 가깝게 보이네요. 촬영날이 꽤 쌀쌀해서 산책하는데 애를 좀 먹긴 했지만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다시 길을 따라 왼쪽으로 내려가면 오늘 산책의 마지막 목적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남산골 한옥마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목줄은 필수입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코스에 넣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남산 예장공원과 함께 자주 산책하는 길이기도 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중 해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 함께 소개해드리는 편이 낫겠더라고요. 내려가다 보면 독특한 원형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천년 타임캡슐 광장으로 보신각 종을 본뜬 모양의 캡슐 안에 서울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문물 600점을 담아서 400년 뒤 후손에게 문화유산으로 전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400년 뒤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시간인데 사실 40년 뒤도 4년 뒤도 예상 불가능한 현대사회에서 400년 뒤의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빙하기가 올까요? 아니면 우주의 사막 행성에서 스파이스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을... 영화 듄 다들 안 보셨나요? 안 보셨다고요? 관심 없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길 소개나 계속 하라고요. 넵, 그럼 타임캡슐을 나와서 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넓은 마당이 나오는데 이곳이 남산골 한옥마을의 중심으로 전통정원과 한옥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안내도와 한옥마을 안내사항이 있으니 관람에 참고해주세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봄이 되었으니 크게 길하고 경사가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이죠. 구독자님들 모두 입춘대길 건양다경입니다. 확실히 한옥마을이라 그런지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았습니다. 마당에는 투어와 과마솥을 재현해 놓았네요. 남산골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들은 서울 시내에 산재되어 있던 5채의 한옥들로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 이전하거나 복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한옥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 방 내부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부엌도 있네요. 구독자님들, 텐마루 천장에 달려있는 이 긴 줄이 뭔지 아시나요? 신발 신고 벗을 때 줄을 딱 잡고 중심을 잘 잡으라는... 에이, 말도 안 된다고요? 옆에 지나가시던 관광객 가이드님 얘기를 엿들은 것이니 아마 사실이 맞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은 불편한 것 절대 못 참죠. 그나저나 이건 아이디어 최고인 것 같네요. 이 밖에도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고즈넉한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으니 남산골 한옥마을을 아셨던 분들과 모르셨던 분들 모두 따뜻한 봄날 산책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옥마을의 넓은 마당으로 나와 초입에 있는 지게가 보이면 남산골 한옥마을 정문이 나오면서 오늘의 산책도 끝이 납니다. 오늘은 서울의 중심 명동역에서 시작해 남산 예장공원과 이회영 기념관을 관람하고 기억의 터를 거쳐 남산골 한옥마을까지 산책하는 코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하철역으로 쉽게 올 수 있는 곳이고 힘들지 않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이오니 따뜻한 봄날 가볍게 산책하시며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로가 나올 때까지 걷다가 우측으로 돌면 지하철역이 보이는데요. 지하철 3, 4호선 충무로역 3번 출구에 도착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